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장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짓이죠. 뉴욕 맨해튼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 20년 넘게 총성보다 무서운 침묵의 전쟁을 치러온 베테랑 상인 로버트는 화면 속 영상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새벽 2시, 주인도 없는 캄캄한 골목길에 뚜껑조차 없는 돈통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손님들은 마치 자기 집 저금통에 돈을 넣듯 자연스럽게 지폐를 넣고 물건을 챙겨가는 겁니다. 로버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1달러짜리 껌 하나를 팔 때도 손님의 눈빛과 주머니를 감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뉴욕에서 온 그에게 이 장면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거나 아니면 집단 최면에 걸린 도시의 환각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죠. 좋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못 믿겠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 화려한 치안의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내보죠. 불신과 오기로 가득 찬 노련한 상인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단순히 착한 사람들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로운 안전망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들만의 지독한 양심이 만든 기적이었던 겁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한 남자의 가치관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지금 그 문을 엽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델리를 운영하며 사람의 선의보다는 주머니 속의 흉기를 먼저 믿어야 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죠.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밤이란 결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지면 가게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제 시선은 손님의 얼굴이 아닌 그들의 거친 손끝에 머뭅니다. 선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지 계산대 앞에서 시간을 끄는지 혹시라도 눈이 풀려 있지는 않은지 그건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내 가게에 셔터를 올릴 수 없다는 걸 몸소 배웠기 때문인 겁니다. 새벽 5시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금전 출납기를 열어 지폐를 한 장씩 다시 셀 때의 그 허망함을 당신은 아실까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숫자가 틀릴까봐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세는 그 지독한 불신 말입니다. 제 가게 카운터에는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제게는 그게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손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비겁한 안도감. 그게 제가 뉴욕에서 20년을 버틴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영상 하나가 날아듭니다. 서울의 어느 평범한 새벽 골목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엔 주인도 없는 작은 가판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집어들더니 옆에 놓인 플라스틱 통에 스스로 돈을 넣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확인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눈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 옆 의자 위에는 누군가 깜빡 잊고 간 가방이 몇 시간째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분명히 연출된 거예요.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은 장사꾼으로서 장담하건대 돈통을 저렇게 놔두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다시 휴대폰을 들이고 그 장면을 돌려봅니다. 저 손님의 손은 왜 돈통으로 향하는 걸까? 왜 주머니가 아니라 돈통으로 가는 걸까? 낯설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 그 풍경. 어쩌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이 그 골목에 고여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저 가증스러운 평화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의 새벽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제 본능은 깨어납니다. 누가 내 뒤를 밟지는 않는지, 내 짐가방을 노리는 시선은 없는지 사방을 경계하며 공항철도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직장인인데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반쯤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지하철 바닥으로 당장이라도 굴러떨어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상황.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습니다. 누가 저걸 노리고 있나? 누가 저 남자에게 다가가나? 뉴욕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은 하이에나들에게 던져진 고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서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지갑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10분이 지나고 두 정거장이 더 지날 때까지 그 지갑은 남자의 주머니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깬 남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갑을 쑥 밀어넣고 내릴 때까지 이 좁은 열차 안에서는 그 어떤 범죄의 징후도 탐욕의 눈빛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꽉 껴안고 두 손을 올리고 있는 제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도시의 공기는 뉴욕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긴장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날선 경계심 대신 무심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서도 제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걸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뉴욕에서는 미터기 옆에 이상한 할증이 붙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정직하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기사님이 제 무거운 캐리어를 꺼내 보도 위에 세워줍니다. 저는 당연히 팁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기사님은 이미 가벼운 목례만 남기고 차에 올라탑니다. 기사님, 팁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택시는 멀어집니다. 서비스를 받고 나서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낯선 감각. 무언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빠진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이 느낌. 밤 10시가 넘은 서울의 거리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활기차고 환합니다. 가족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단둘이 골목을 걷습니다. 뉴욕에서 밤 2시에 노인이 혼자 걷고 있다면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웃고 떠드는 청년들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군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그 철저한 불신이 어쩌면 나를 가둔 감옥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겨우 첫날 밤일 뿐이니까요.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그 아슬아슬한 지갑의 귀환을 목격하고도 제 안에 뿌리 깊은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호텔 방의 창문을 열자 밤 11시가 넘은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잠들 줄 모르는 불야성입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그 생경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우연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찾기로 합니다. 2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 같은 장사꾼에겐 화려한 관광지보다 사람들의 욕망과 본능이 뒤엉킨 시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니까요. 북적이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레이더가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주인은 손님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돈 계산은 얼마나 철저한지.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뉴욕 맨해튼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판대마다 조그맣게 붙어있는 가격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흔한 흥정도, 속고 속이는 눈치 싸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격표에 적힌 대로 돈을 내고 상인은 굳이 더 비싼 것을 권하며 손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장사가 남긴 하는 겁니까? 손님한테 더 비싼 걸 팔아야 이윤이 남는 게 장사의 기본 아닌가요? 동행한 가이드에게 묻자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긴 신뢰가 가격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신뢰가 가격보다 위에 있다니. 제 가게에서는 단 1달러를 더 받기 위해 진열장 조명을 바꾸고 손님의 동선을 억지로 꼬아놓는데 이곳은 마치 거대한 약속이라도 한 듯 담백합니다. 시장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제 숨을 멎게 만든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영상으로만 보던 그 무인 돈통입니다. 좁은 모퉁이에 놓인 귤 상자와 고구마 봉지들, 그리고 그 옆에 뚜껑도 없이 덜렁 놓인 플라스틱 통 하나, 통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 동전들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습니다.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지켜봅니다. 이제 곧 누군가 나타나 저 통을 들고 튀거나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때 장바구니를 든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귤 한 봉지를 집어들더니 돈통을 들여다봅니다. 그러고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거스름돈 6,000원을 챙겨 나갑니다. 1초의 망설임도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양군이를 끄는 노인도, 떡볶이를 먹는 학생들도 그 장면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뉴욕에서 제가 가게 카운터를 1분만 비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압니다. 보안 카메라가 3대나 돌아가고 경고 문구가 사방에 붙어 있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곳은 카메라 스티커 하나 없습니다. 그저 물건이 있으니 필요하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투명한 원칙만이 이 골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돈통을 바라봅니다. 20년 동안 제 카운터를 지켜주던 아크릴 가림막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가림막 뒤에서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손해를 줄이는 것만이 현명한 장사꾼의 미덕이라 믿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제 지난 세월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이렇게 돈통을 그냥 놔두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요? 할머니는 귤 상자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대답하십니다. 가끔은 없어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대부분은 제값 다 내고 가요. 사람 믿고 장사하는 거지. 돈 보고 장사하나. 가끔은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엇맞은 기분입니다. 뉴욕의 장사꾼들에겐 1%의 손실도 용납할 수 없는 실패지만 이 한국의 골목 할머니에게는 그 1%의 손실보다 99%의 믿음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믿음은 비용이 아니라 장사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라는 것을 이 작은 골목에서 배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제 손에 낡은 우산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거 쓰고 가요. 나중에 지나갈 때 돌려주든가 하고요. 제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를 맞는 낯선 이방인이 안쓰러워 우산을 내미는 그 투박한 정. 우산을 들고 걷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20년 뉴욕 생활이 가르쳐준 각자 도생의 법칙이 이 비 내리는 서울 골목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지갑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사람을 향한 온기, 그리고 서로를 믿어도 된다는 그 당연한 감각을 20년 전 뉴욕 어딘가에 버리고 왔던 겁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서울의 밤거리는 어제보다 더 환하게 느껴집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형광등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지친 표정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이 읽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길 끝에는 나를 반겨줄 따뜻한 집이 있고 내가 걷는 이 길은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우산을 꽉 움켜쥐며 다짐합니다. 내일은 이 도시가 가진 또 다른 비밀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의 밤이 제게 준비한 가장 거대하고 전율 돋는 선물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불신으로 가득 찼던 이방인의 심장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독한 양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비 내리는 오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젖은 외투를 벗어던지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주머니가 가벼웠던 것이죠. 분명히 있어야 할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외투 안주머니, 바지 뒷주머니, 혹시 몰라 가방 밑바닥까지 미친 듯이 뒤져보지만 손끝에 걸리는 건 서늘한 안감뿐입니다. 현금은 물론이고 뉴욕에서부터 써온 신용카드와 여행용 결제카드까지 몽땅 들어있던 지갑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허탈함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잠든 남자의 지갑을 보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 시장 골목 무인 돈통을 보며 품었던 그 신뢰라는 환상이 단숨에 깨져버리는 기분인 거죠. 아내는 옆에서 당장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보자고 재촉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20년 뉴욕 상인으로 살면서 제가 배운 철칙은 하나입니다. 내 손을 떠난 현금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지갑을 주운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 안에 든 두둑한 지폐 뭉치를 보고도 눈을 감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대사관 번호를 찾으며 저는 스스로를 조롱합니다. 로버트,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아내는 제 체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겁니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서울의 밤거리는 어제처럼 평온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화가 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제 지갑과 똑같은 물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탔던 지하철 노선과 하차역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보관소로 향합니다. 보관소 직원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지갑 하나를 내밉니다. 낡은 가죽의 감촉, 모서리에 해진 자국, 틀림없는 제 지갑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가장 먼저 지갑을 열어 현금 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빳빳하게 채워두었던 5만원권 지폐부터 1,000원짜리 한 장까지 제가 넣어둔 그대로 한 장의 오차도 없이 꽂혀 있습니다. 카드도 영수증 한 장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제 눈앞에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정말 아무것도 안 없어졌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개 떨리는 목소리에 직원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주운 분이 바로 영무원에게 맡기셨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립니다. 흔한 일이라니요. 누군가는 이 돈이면 며칠을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욕망을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인은 그 유혹보다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 지독한 양심을 선택한 겁니다. 보관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지갑 속의 현금을 다시 한번 만져봅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불신의 성벽이 이 얇은 지갑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마다 촘촘하게 박힌 안내판, 늦은 밤에도 끊기지 않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그 안을 채운 수많은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들. 예전에는 그저 차갑게만 보였던 그 표정들이 이제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려는 숭고한 배려로 읽힙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환하게 불을 밝혀두는 국가의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정직하게 걸어가는 시민들의 품격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였던 겁니다. 포차 아저씨가 손님이 있을 때까지 불을 끄지 않았던 이유.
시장 할머니가 가끔 손해를 보면서도 돈통을 열어두었던 이유가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불을 밝히면 누군가는 안심하고 걷고 내가 먼저 믿어주면 상대도 그 믿음에 보답한다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강력한 선순환의 법칙을 말이죠. 저는 주머니 속 지갑을 꽉 움켜쥐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20년 동안 뉴욕의 차가운 카운터 뒤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로버트, 넌 틀렸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어. 서울의 환한 햇살이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의심과 경계로 무장했던 한 이방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독할 정도의 정직함과 양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 전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 한 장 사라지지 않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보낸 그 치열했던 20년의 세월이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쌓아 올린 그 견고한 불신의 벽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독할 정도의 양심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한동안 보관소 앞 벤치에 앉아 지갑을 만지작거립니다. 이건 단순한 가죽 지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품격의 증표인 셈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도시가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는 건 단순히 전력량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내 이웃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공동체의 책임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다음 차를 예고하는 그 정교한 시스템은 결국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냅니다. 한국의 시장 골목 할머니가 했던 말, 포차 아저씨가 건넸던 그 뜨거운 국물 한 컵의 온기를 잊지 않기 위해 정성스럽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 가게로 돌아가면 저 또한 이 환한 빛의 일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다시 돌아온 맨해튼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두컴컴했던 입구의 조명을 가장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가게 앞을 지나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기를, 이 작은 불빛이 그들에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카운터의 아크릴 가림막도 과감히 치워버립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위험하지 않겠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손님도 마음을 여는 법이야. 비가 오는 날이면 가게 앞에 우산 몇 개를 담은 상자를 내놓습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우산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돌려받지 못한 우산보다 누군가 고맙다며 두고 간 초콜릿이나 다른 우산들이 상자를 더 풍성하게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늦은 밤 퇴근길에 들러 수프 한 컵을 사가는 손님에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대로 따뜻한 국물을 먼저 내밉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제 가게의 조명을 줄이지 않고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두자 신기하게도 거리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했던 골목에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는 빈도가 늘어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그 선순환의 밤이 뉴욕 맨해튼의 작은 델리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세상은 더 환한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저는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통이 그냥 놓여 있어도 되는 나라. 잃어버린 지갑이 현금이 든 채로 돌아오는 기적의 땅.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양심의 등불들이 지금의 저를 숨쉬게 합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마지막까지 불을 끄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귀갓길을 지켜줄 이 환한 빛이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그 커다란 선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돌신으로 가득 찼던 한 이방인의 심장을 뜨겁게 달궈준 대한민국. 그 위대한 품격과 자부심을 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 아름다운 나라 한국을 만난 것이었습니다.